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낙뢰로 시작해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 사망자가 35명에 달합니다. 주지사가 이 산불에 대해서 기후변화의 위기라고 했는데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인류는 꾸준히 자연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에 대한 반작용을 해왔고요. 인류가 경험한 환경재앙의 증거 중에 하나는 유럽에 남아있는 수많은 신전들입니다. 모두 돌들이잖아요. 네. 근데 고대 세계의 건축 재료는 원래 나무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돌과 흙 그리고 화산재로 바뀌었는데 인구가 늘면서 건축 재료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땔감으로 썼고 또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어됐을 겁니다. 그 결과 건축 재료가 나무에서 돌, 흙, 화산재 따위로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건축 재료 말씀하셨어요. 나무에서 돌과 흙, 화산재 따위로 바뀌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큰 자연재해, 특히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화재 사고가 있었나요? 그 13세기에 몽골이 침략을 했잖아요. 네. 이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산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소나무가 많아졌거든요. 그 몽골 침략기 이전만 해도 느티나무, 참나무가 주요 건축 목재로 쓰였습니다. 또 팔만 대장경 보면 목판의 끝에 마구리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소나무가 쓰였고요. 나머지 산번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단풍, 후박나무 등을 목판 재료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도 있었지만 이 몽골 침략을 계기로 해서 이 다양한 활렵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나무가 지금만큼 비율이 크진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네. 이 몽골이 침략하면서 다양한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산이 많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을 정벌하려고 배를 만들었잖아요. 또 상당한 목재가 들어갔고요. 또 전쟁이 끝난 뒤에는 궁궐과 귀족들이 집을 재건하는데도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제가 보면 이 유목민들은 약탈을 하고 나면 불을 지르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초원에서 활동한 이들이기 때문에 숲의 의미에는 무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잘 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숲에서 싸우면 유리하기 때문에 고려 사수들을 무력하려고 또 미군들이 베트남 정글에 고입자 부린 것처럼 산에 불을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튼 소나무는 전쟁을 통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소나무가 이게 까다로운 나무입니다. 그 햇볕을 좋아해서 화렵수와 경쟁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나무가 개체수를 늘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환경에서는 소나무가 기를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결론적으로 소나무는 몽골 침략 이후에 개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정도로 나무가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이 벌채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곳곳에 벌거벗은 산들이 생겼을 것이고 한동안은 더 더운 여름과 더 혹독한 겨울 인간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인간에 의해서 기후가 혹독해진 셈이니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화재가 인진해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수백 년간 이어진 화재입니다. 수백 년간 그렇게 큰 화재가 있었나요? 일제강점기 기록을 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 인접한 산들은 붉은 산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장기간 지속된 화재의 결과입니다. 화재의 현장은 아궁이였습니다. 온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는 옛날 집에는 방방마다 온돌이 깔렸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네. 기록에 보면 태종 임금이 성균관 기숙사의 한 기퉁이에 온돌방을 만들어 환자의 휴양 장소로 삼게 하였고 의원으로 하여금 진료하여 치료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양호실에만 온돌을 깔았다 이런 얘기죠. 방방마다 깔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언제 온돌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까? 대부분 임진왜란 이유로 봅니다. 1681년에 태어나서 1763년에 돌아가신 성호 유익 선생이 이와 관련된 기록을 남겼거든요. 이분이 성호사설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찍이 노인들에게 들었는데 100년 전에는 공경대부의 너른 집에도 온돌이 한두 칸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노인과 병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마루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익 선생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수광이 쓴 지봉유술에 언급된 내용인데요. 수십 리 이내에는 이런 솔도 또한 남은 것이 없고 사방의 산이 붉게 되어 보기에도 참담하다. 지봉유술에 나온 기록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붉은 산이 등장한 거네요. 예. 예. 아궁이가 가장 거대한 화재 현장이다라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그 영조 임금이 1760년에 준천사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계천 정비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것도 이런 나무가 많이 비인 그런 결과죠. 영조는 청계천 토목공사를 하면서 한성부 서울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천변에 사는 사람이야 자기 일이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 백성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영조가 이렇게 답입니다. 개천가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소나무를 베고 마음대로 경작하여 모래와 자갈이 흘러서 개천에 쌓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영조 임금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네요. 예. 그 영조 임금 다음이 정조 임금이잖아요. 네. 정조 임금은 식모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나무를 좋아하고 또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조 임금에게 생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온돌은 영정조 이후로도 한국의 산을 벌거숭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는 겨울이 엄청 추웠다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산에 나무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불을 떼고 이런 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평소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후 변화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말하는 온돌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정확하게 평행 이론이 되네요. 예. 예. 집집마다 설치한 아궁이에서 일으킨 불이 산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것, 그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일상에서 되도록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는 것이 기후변화 대처의 첫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정확한 역사 평행 이론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